여러분, 60이 넘으면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여유를 누려야 하는데 막상 퇴직금을 다 쓰고 연금만으로 생활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빠듯해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니 30년 넘게 일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죠?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생활비에 턱없이 모자라요.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사실 나이 들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몸이 아픈 것도 외로움도 아닙니다. 바로 돈이 없다는 것이에요. 돈이 없으면 생활이 무너지고 생활이 무너지면 마음도 금방 무너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돈이 없으면 반드시 겪게 되는 6가지 서러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일은 괜찮겠지 하다가 준비 없이 맞이한 노년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살 수 있을지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아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분명히 얻으실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 한구석에 나도 노후가 걱정된다 하는 불안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꼭 본인 이야기처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서러운 진실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첫 번째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생활비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면 이제는 돈 쓸 일이 줄어들겠지 하고 생각하세요. 출퇴근도 안 하고 아이들도 다 키웠으니까 이제는 예전보다 적게 써도 될 거라 여기는 거죠. 그런데 막상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서울에 사는 62세 어르신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을 회사원으로 성실히 일했고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부었습니다. 지금 매달 연금으로 약 9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돈으로 생활하기가 너무 빠듯하다는 겁니다. 집세는 다행히 없다고 해도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만 해도 한 달에 3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거기에 식비까지 더하면 벌써 60만 원 이상이 나가죠. 여기에 병원 약값, 교통비, 옷 사입는 비용, 손주 용돈 조금 챙겨주다 보면 한 달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통장이 텅텅 비어버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매달 통장 잔고를 걱정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거 다음 달 카드 값은 어떻게 내지? 이번 달은 병원비를 아껴야 하나? 그 불안한 마음 정말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통장이 바닥을 보일 때마다 마음이 괜히 조급해지고 아무리 작은 돈을 쓰더라도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내가 괜히 썼나 안 써도 될 걸. 이런 생각에 스스로를 자꾸 몰아붙이게 돼요. 게다가 노년 생활비는 생각보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했다고 해도 결혼식 도와주고 집 마련 도와주느라 이미 가진 돈을 다 써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집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집이 있어도 생활비는 따로 필요합니다. 세금과 관리비만 해도 큰 부담이 되고 집이 있다고 해서 생활이 풍족해지지는 않거든요. 특히 부부가 함께 살다가 어느 순간 혼자가 되면 생활비 부담은 더 커집니다. 혼자 사는 집의 고정비는 줄지 않는데 소득은 줄어드니까요. 이렇게 생활비 때문에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자신의 행복입니다. 친구들 만나서 식사 한번 하기도 망설여지고 취미 생활도 아까워서 못하게 돼요. 결국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활비 부족은 단순히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불안으로 이어져서 우울감과 무기력함까지 불러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버티나. 이 걱정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생활비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삶의 질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 노후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갈까? 연금만으로 버틸 수 있을까? 이걸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생활비의 벽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건 사실 생활비보다도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조금 아파도 금방 회복이 됐죠. 하루 이틀 푹 쉬면 괜찮아지고 약을 먹으면 곧 나았어요. 그런데 60이 넘고 나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은 감기 하나도 쉽게 떨어지지 않고 한 번 넘어져도 뼈가 잘 붙지 않아 병원 신세를 오래 지게 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병원비, 약가, 치료비. 이게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보험에서 안 되는 검사, 특수치료, 약들은 온전히 본인 부담입니다. 제가 아는 68세 어르신은 평생 무리해서 일하다가 결국 심장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셨어요. 보험이 있으니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막상 병원비 계산서를 받아보니 본인 부담금만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심장보다 지갑이 먼저 터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병, 관절염, 당뇨 작은 병 하나에도 지갑은 텅 빈다. 이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건강 문제는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더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이 생기면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합니다. 약값이 매달 몇만 원, 몇십만 원씩 들어가고 물리치료까지 받으면 한 달에 50만 원이 훌쩍 나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다니는 일이 많아질수록 심리적인 불안도 같이 커집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앞으로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돈이 모자라면 치료를 포기해야 하나? 이런 걱정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도는 거죠. 결국 돈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필요한 약을 줄여 먹게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단순히 생활비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서 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또 하나, 노년의 건강 문제는 본인만의 일이 아닙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간병인처럼 곁에서 함께 지내야 하고 간병비가 또 다른 큰 부담으로 다가오죠. 어떤 분은 치매에 걸린 배우자를 돌보다가 자신의 건강까지 무너져 버렸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의 고통까지 이중으로 겪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후의 건강 문제는 결국 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돈이 더 필요하고 돈이 없으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마음까지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걱정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이 치료비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불안한 마음 사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작은 병이라도 절대 방치하지 말고 건강을 지키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또 의료비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나 제도, 정부 지원 혜택도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노년에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돈이 부족한 것도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무섭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서 주변 관계가 점점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매일같이 만나던 직장 동료, 아이들 학교 모임, 이웃들과의 교류가 있었지만 은퇴를 하고 나면 그런 관계가 하나씩 사라져요.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이제 좀 조용히 살고 싶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여유를 즐기죠.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면 달라집니다. 전화를 걸 사람이 줄어들고 문 앞 초인종이 울릴 일이 없어지고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내는 날이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고 나는 혼자구나 하는 깊은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신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연금은 조금이라도 나오니까 굶지는 않아. 병원도 다닐 수 있고 최소한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어. 그런데 하루 종일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건지 그냥 존재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어도 마음이 허전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으신가요?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기분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과 고립은 우울증뿐 아니라 치매, 심장병, 면역력 저하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해요. 즉, 외로움은 건강까지 무너뜨리는 아주 큰 위험 요인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외로움은 돈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을 사 먹을 수는 있지만 함께 웃고 떠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그 맛조차 반쪽짜리가 되고 맙니다. 게다가 자식들과도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 아이들은 바쁘고 손주 돌보느라 정신없고 조만간 찾아뵐게요 하면서도 그 조만간이 몇 달, 몇 년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매달 용돈을 보내주긴 하는데 그 돈보다 전화 한 통이 더 고맙더라. 맞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큰 돈이 아니라 작은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외로움이 깊어지면 스스로 사람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괜히 내가 짐이 될까봐, 내가 먼저 연락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손가락이 휴대폰 버튼 위에서 멈춰버립니다. 결국 점점 더 사회와 단절되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연락할까 하다가 괜히 주저앉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더 이상 만날 용기도 없어지는 경우요. 그래서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많아지고 서로 만나지 않으니 지역 사회도 점점 삭막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외로움은 방치하면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으면 그 문을 열어줄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작은 모임이라도 찾아가고 이웃과 안부 인사라도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그게 나를 사회와 연결해주는 끈이 되거든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가장 큰 안정감이 어디에서 올까요? 많은 분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집이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 맞습니다. 사는 곳이 안정돼야 일상도 편안하고 앞날에 대한 걱정도 조금은 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년의 집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큰 불안 요소가 됩니다. 먼저 집이 없는 분들의 경우를 볼까요?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어르신들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주거비 부담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십니다. 특히 요즘은 집값,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평생 모아둔 돈으로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연금이 100만 원 들어와도 월세 70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는 말씀 실제로 많이 들려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집이 있는 분들이 마냥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 모은 집이 있어도 세금 관리비 부담에 불안해지는 현실. 이게 바로 노년의 주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진 70대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을 팔 생각은 없고 그냥 평생 살려고 하셨는데 문제는 매년 오르는 재산세와 관리비였습니다.
한 달 관리비만 20만 원이 넘고 여름 겨울에는 냉난 방비까지 더해져서 30만 원이 훌쩍 넘는 달도 많습니다.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100만 원 남짓인데 그중 절반이 집 관리비로 빠져나가니 생활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집을 팔자니 살 곳이 마땅치 않고 남겨두자니 세금과 유지비가 부담스럽고 딱히 해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니 집이 있어도 불안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집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넘어서 심리적인 안정감과 직결됩니다. 사는 곳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잠을 자도 깊이 못 자고 앞날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사는 집에서 평생을 지낼 수 있을까? 혹시 나중에 쫓겨나면 어쩌지? 이런 불안이 노후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거 안정이 노년 복지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공공임대나 주거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주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년에 집이 안정돼야 마음도 편해지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노후에 가장 힘든 건 큰 돈이 아니라 바로 작은 돈에서 오는 스트레스예요. 큰 병원비나 집값 같은 건 물론 무겁지만 그보다 더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건 매일매일 나가는 자잘한 생활비입니다. 예를 들어 식비요. 예전엔 장바구니 가득 담아도 5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요즘은 몇 가지 담아도 10만 원이 훌쩍 넘죠. 밥상 차릴 때마다 이거 살까 말까 망설이는 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교통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버스, 지하철은 그래도 그나마 낫지만 택시 한 번 타려면 이 돈 아까운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리고 공과금,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특히 겨울철 난방비 고지서 받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추워서 보일러 조금 더 틀자니 요금이 걱정되고 아끼려니 건강이 걱정되는 거죠. 심지어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같은 것들도 작은 돈 같아 보여도 매달 꼬박꼬박 나가니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문제는 이런 소액 지출이 쌓이다 보면 심리적으로 큰 압박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5천 원, 만 원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게 모여서 통장을 훑어가면 결국 나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데 돈이 새나갈까 하는 자책감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마트에서 10일 행사라 해서 샀는데 결국 필요도 없고 그냥 돈만 새버린 기분. 또는 손주가 놀러와서 치킨 한 번 시켜주고 싶다가도 치킨 값이 이렇게 비싸? 하며 망설였던 순간. 결국 작은 돈이 주는 스트레스가 마음을 무겁게 하고 삶의 즐거움을 앗아가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현실은 작은 지출 하나하나에도 눈치 보며 살아가야 하니 자유보다는 오히려 더 얽매여 있는 기분이 드는 거죠. 작은 돈이 큰 스트레스로 돌아오는 현실 누구나 겪습니다. 이게 바로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서러운 진실 중 하나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는데 왜 나는 못 받지? 하고 의문을 가지곤 하시죠. 사실 복지 제도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특히 정보 부족, 복잡한 신청 절차 그리고 기준에 걸려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보겠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지급되지만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이 너무 복잡해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조차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행 예금, 집, 자동차, 자녀의 지원 여부까지 모두 소득으로 따지다 보니 정작 생활은 빠듯한데 서류상 소득이 많다고 판단돼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의료비를 지원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부담이 큽니다.
예를 들어 치과 치료, 임플란트, 각종 검사나 치료 중 일부는 보험 적용이 안 되거나 일부만 보조됩니다. 병원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나서야 이 정도는 보험에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하고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의료비로 인한 부담은 여전히 크고 이로 인해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복지 혜택은 종류가 많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긴급복지 지원, 교통비 할인, 주거비 보조 등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문제는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지가 붙어 있어도 글씨가 작거나 복잡한 행정용어로 적혀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만 신청 가능한 경우도 많아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세대는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신청 절차의 벽도 큽니다. 복잡한 서류를 떼어와야 하고 여러 번 방문해야 하며 담당자마다 설명이 달라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진작 신청했을 텐데 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죠. 이런 사각지대는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복지에서 소외된다는 건 사회가 자신을 잊고 있다는 느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는 관심 받기구나라는 생각은 마음을 더욱 외롭게 만듭니다. 결국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건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립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정보를 찾고 준비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동사무소나 복지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도 좋고 자녀나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무료 복지 상담 서비스나 노인 전문 상담 전화도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TV, 라디오, 신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결국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개인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 둘째, 사회와 행정이 더 알기 쉽게 안내하는 개선.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당장 첫 번째를 실천하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는 해당이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한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네 하고 지나친 경험은 없으신가요? 한 번 더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매달 수십만 원을 절약하거나 새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손해를 덜 봅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노후의 삶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년의 현실 6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생활비 부족, 건강 문제, 외로움, 주거 불안, 작은 지출의 압박, 그리고 제도적 사각지대까지. 듣다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내 얘기 같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대비하느냐입니다. 막연히 불안해하고 걱정만 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게 필요합니다. 첫째, 정부 지원 제도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각 지자체 복지 혜택, 의료비 경감 제도까지 생각보다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모르면 놓치지만 알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다 기억하기 어렵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꼭 메모해 두세요. 둘째,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식비는 공동구매나 마트 특가 활용, 교통은 경로 할인제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작은 절약이 모이면 분명히 큰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건강관리는 돈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미루지 말고 정기검진 꼭 챙기시고 무리한 치료비가 들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의 작은 습관이 앞으로의 큰 지출을 막는다는 마음으로 실천해 보세요. 넷째, 마음 준비도 필요합니다. 혼자가 편한 사람도 있지만 가끔은 이웃이나 친구와 어울리고 취미 활동으로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좋습니다. 외로움은 돈으로 채울 수 없으니까요.
오늘 영상 꼭 저장해 두시고 하나씩 체크하면서 실행해 보시길 권합니다. 우리가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활 전반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꼭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더 든든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